참 오랜만에 지금 온 것 같아요. 예, 앞전 주에도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저희 이제 현지 공장 때문에 가서 지금 중국의 커피 시장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2020년까지 해서 전 세계 커피 시장이 매출이 약 1000조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중에 중국만 50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커피를 보면서도 참 흐뭇해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휴엔 가족 여러분들과 자주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미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키포인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휴엔에 나오고 있는 엔커피가 시중에 나와 있는 커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제품인지 이걸 우리 식구들이 아주 간략하게 맥락을 아신다라면 어떻게 보면 필드에서나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에게 건강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많은 이 내용보다는 우리 사람들에게 약 임팩트 있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커피의 차이점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사람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커피는 문화예요. 어디 가나 옛날에는 우리가 친구를 만나나 누구를 만나나 식사할까? 이랬는데 지금은 커피 한잔 할까? 즉 현재 신이 내린, 하늘이 내린 선물 중에 하나라 할 정도로 커피 시장은 무궁무진하고 지금 과거 10년 전에 그 다음에 현재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도 이 커피 시장은 클 거라고는 누구나 다 인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커피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 커피에 있는 생두, 우리가 지금 생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생두는 지금 외국에 수입을 하고 지금 전라남도 고흥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몇 군데에서는 지금 생산 재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보편화될 수 있는 만큼의 상품 이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나 토질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생두 안에는 우리 사람들이 아시고 계시는 항산화 물질이 타 물질에 비해서 엄청 많이 들어있답니다. 이건 뭐 전 세계 하버드라든지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이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를 한다. 그러면 건강해진다라는 것은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두는 우리가 좀 바로는 못 먹잖아요. 그래서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통합니다. 즉 이건 생두를 볶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 180도에서 많게는 250도에 열을 가해서 볶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열을 가하기 때문에요. 이 생두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즉 영양소가 파괴가 되겠죠. 영양소가 파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열을 가해를 하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2A라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커피에서 나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마이드 물질이 몇 년 정도 음용을 했을 때 암을 유발한다라는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음용을 했을 때 암을 유발한다라는 학회 논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발암물질을 계속 음용해서는 안 좋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커피를 마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마셨냐면 우리 사람들 제일 처음에 커피가 나왔을 때 맛있어서 마셨어요. 문화였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다방 가면 무조건 커피. 젊은 친구들 우리 스타벅스가 나왔을 때 그 맛을 알고 먹었던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초창기의 커피는 부의 상징이었죠. 예. 근데 마시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게 중독이 됐어요. 이 커피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우리에게 사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메리트는요. 이 중독입니다. 우리 사람들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를 어떤 맛으로 먹어요? 그러면 밥 먹었으니까 그냥 먹는 거. 사람 만났으니까 그냥 마시는 거.
이렇게 돼 있지 어떠한 커피의 맛과 향을 알면서 드시는 분들은 적더라라는 거예요. 즉 이 중독 아이템은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었던 이 커피 시장에서 많은 커피들은 영양소가 파괴가 됐고 발암물질이 나와서 우리 몸에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와 있는 N커피는 그러면 시중에는 이런 커피인데 어떤 커피인지 우리 사장님들이 아셔야 되겠죠. 자, 저희 지금 N커피는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이건 대학교 자료를 통해서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자료는 지금 우리 N커피 이 PT 내용이 들어있죠. 이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로스팅 과정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저희 N커피는 어떻게 보관을 만들어 놨냐. 첫째, 저희는 로스팅을 볶는다라 했는데 저희는 1차는 볶아요. 왜냐하면 약 90도의 열을 통해서 이 로스팅 1차는 돼야 되거든요. 2차는 저희들이 원적 개선이 나오는 광물질을 통하여 로스팅을 합니다. 이 광물질을 통하여 로스팅을 하다 보니 영양소를 파괴하지는 않고요. 발암물질이 없는 커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쉽게 어떻게 하시다 보면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커피는 내가 속이 안 좋아서 못 마시 하신 분도 우리 N커피는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발암물질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영양소는 얼마만큼 살아있느냐는 우리 N커피의 PT 내용에 보더라도 PT 자료에 다 있습니다. 저희 커피가 다른 커피하고 어떠한 첨가를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기존의 로스팅 방법에 의해 특허를 받은 커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중에 모든 이 커피 시장에서는 기계에 온도를 생두를 넣어가지고 열을 가해서 볶는데 저희는 그 방법이 아닌 원적 개선의 어떠한 강물질을 통하여 특허를 받은 로스팅 기법,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저희 커피하고 N커피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커피의 차이점입니다. 아주 쉽죠. 간단하죠. 그걸 통해서 로스팅을 하다 보니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었다라는 논문 자료가 나왔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걸 먹고 어찌 보면 건강해졌다는, 지금 임상돼 있다가 계속 밴드를 통해 보면 많이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로스팅을 통해서 특히 N커피는 우리 사장님들이 아시다시피 더치커피, 지금은 더치커피를 안 하죠. 뭐라 하죠? 시중에 보면 많이 나오죠. 콜드브루 들어보셨죠? 야쿠르트 콜드브루 들어보셨을까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TV에 광고하죠 지금. 콜드브루를 더치커피를 합니다. 차갑게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더치커피는 천사의 눈물이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방울 한 방울 찬물을 통해서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에서 내리는 이 더치커피 형태로 더치커피를 내린다라면 우리 휴엔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량을 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마시죠? 어떻게 그걸 다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콜드브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시중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법이 아니라 초고속 고압축을 통해서요 아주 진하고 맛있는 콜드브루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콜드브루 더치 기구도 저희들이 지금 특허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었던 우리 사장님들 아시는 이 형태의 더치 기구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물을 통해서 한 방울씩 내려와 가지고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작년에 뉴스에 나왔죠. 더치커피는 상온에서 내리고 보관을 하다 보니까 세균 감염이 많다라는 뉴스를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모든 더치커피를 직접 내려서 만드는 가게의 약 80%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이 더치커피는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지금 휴엔에 나오고 있는 N콜드브루는요, 이 방식이 아닌 초고속 고압축으로 대용량을 내리다 보니까 세균과 그 다음에 멸균 이처리가 100% 다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자료에는 이 자료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제 강주에 내려가면 이 내용, 세균이 아예 제로예요. 저희들은 이 초고속 고압축으로 내리더라도 앵커피 안에는 대용량을 빠른 시간 안에 내릴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콜드브루를 추출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또 세균과 영양소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균이 아예 제로다. 즉 건강한 커피다라는 증명서를 이제 이건 이 액상은 무조건 세균 검사를 해야 되는데 맨 미만이면 이 허가가 나옵니다. 어떤 균의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만 조금 있더라도 그 식약청의 미만만 나오면 되는데 저희는 다 제로를 받았어요. 조금도 안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찌 보면 콜드브루도 건강한 어찌 보면 깨끗한 더치커피를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휴에 앵커피는 콜드브루 더치커피라니까 이 형태로 내리는 것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이 될까 하는데 지금 더치 기구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하고 틀린 방식으로 우리 사람들이 내리는 방식도 이러지만 보관 방법을 저희들은 조온 창고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찬물로 조온해서 내리기 때문에 꼭 회원분들에게 저희들이 당부를 하죠. 물건을 배송받은 즉시 어떤 보관? 냉장 보관이요. 예. 냉장 보관을 꼭 해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뜻하게 내려가지고 열을 가해서 포장한 건 1년 이상의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찬물로 내린 액상은 3개월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거 피드백을 해주지만 120만 원 이상의 많은 커피를 주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내가 한 2주 정도 마실 것만 냉장 보관을 하시고 어디다 보관한 게 제일 좋을까요? 예, 냉동 보관을 해주신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걸 실험을 하기 전에 한 1년 6개월 전에 저희들이 만든 걸 냉동실에 보관해 놓고 한 1년 3개월 뒤에 제가 그걸 꺼내서 먹어봤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원분들에게 저희들이 보낼 때 많은 양을 주문하신 분들에게는 꼭 냉동 보관을 하시고 나머지 본인이 한 3주 정도 드실 것은 냉장 보관해서 드세요.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산패율은 어차피 액상이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변질될 건 있어요. 그러나 균은 발생은 안 하더라도 좀 맛의 변질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커피는 이렇게 왔더라도요. 첫 번째가 맛과 향이 그래도 딱 텄을 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자부를 할게요. 혹시 콜드브루를 좋아하신 분들이 우리 앵커피를 예를 들어 우리 사장님들 주위에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치를 또 자주 드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앵커피를 딱 타드리면 어떻게 콜드브루 맛이 이런 맛과 향이 나오냐고 질문을 할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커피에 많이 조언이 있는 분들에게 저희 콜드브루를 앵커피에 우리 더치커피를 주잖아요. 이건 더치커피가 아니래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맛과 향은 우리 사람들이 정말 어디다 우리 앵커피를 내놔도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예, 인정하시죠? 예. 두 번째, 이 건강한 커피라는 이 기능성 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지. 근데 이 기능성을 우리 커피 시장에서는 많은 것을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6년 정도 오면서 많은 분들을 봐왔지만 어찌 보면 주의의 임상이에요. 주의의 임상이 이건 공식적인 데이터 임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앵커피 드신 분 중에서도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이 있어요. 당뇨가 좋아졌다. 혈압이 좋아졌다. 나 콜레스테롤이 높았는데 한 달 만에 완전 정상이 돼서 병원 수업 이런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들의 각자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능성 면을 다 강조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커피의 가장 큰 시장은 중독이라 했지 않습니까? 자, 제가 한번 6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보면 참 힘들었어요. 그때는 콜드브루도 없고요. 온리 우리가 알고 있는 파우더만 가지고 판매를 했었어요. 그때도 재밌게 판매를 했는데 우리 지금 앵커피에 있는 콜드브루 선물용 박스는 너무 이뻐요. 어디다 내놔도 선물할 가치가 있고 이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많은 분들에게 지금 현재 많은 유통회사들이 커피를 취급하고 있고요. 지금 커피 어떻게 보면 범람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2000년도 후반기 들어와서 우리가 식품도 그러고 강조를 하죠. 뭘 강조하죠? 웰빙. 예. 만약에 커피가 웰빙이 될 수 있다라면 이게 지금 현재 네슬러에서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네슬러에서도요. 커피를 웰빙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발암물질 때문에 그런다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앵커피는 발암물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콜드브루는 시장이요. 크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지금 더치커피 시장은 아메리카노 시장에서 지금 더치 시장은 여성분들이 약간 카페인이 적고 부드러워서 선호하는 커피의 하나의 상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 기업도 그러고요. 지금 더치커피 즉 콜드브루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콜드브루만 전문적으로 생산한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우리 사람들이 우리 앵커피의 콜드브루를 보더라도 뭐 돼요? 첫째, 맛과 향이 어디다 내놔도 좋죠. 두 번째, 편리성. 자, 내가 손님들 만나더라도 내 커피 내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두세 번 갖고 다니면서 내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정말 더운 여름 올 것 같아요. 올해는 더 더울 것 같아요. 콜드브루는 차갑게 한번 드셔보세요. 더치커피를. 엄청 맛있어요. 예. 그러나 되도록 낮에는 차갑게 드시더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되도록 미지근한 이상에 드셔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몸의 반응이 따뜻하게 마신 거하고 따뜻하게 마셨을 때는 체온 1도가 올라가는 느낌을 본인들이 느낍니다. 그러나 차갑게는 여름이니까 오후에만 그랬고 따뜻하게 드시고 세 번째 이걸 통해서 우리 회원분들이 남들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죠. 커피는 누구한테나 접근 가능한 상품. 근데 여기에 많은 회원분들이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죠. 자, 많은 제품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휴연에서 다이어트 3팩 나왔죠. 그러면 좀 안 먹으면 배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근데 그때 커피를 딱 같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안 고파요. 예, 같이 하시면서 드셔도 돼요. 예, 저는 이제 커피 다이어트를 가지고 계속 프로그램을 하다가 한번 해봤는데 이 3팩 하시면서 커피는 상관이 없어요. 배가 고픈데 근데 제가 1일 1식을 하는데요. 커피만 마셔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1년에 약 4만 킬로 이상을 운행을 했는데도 그래도 좀 건강한 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중독성 아이템.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사람들이 중독이 되다 보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저희 이제 앵커피 같은 경우는 큰 패키지 상품이 있잖아요. 이 커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매장 없는 내가 커피숍 사장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매장 없어도 더치커피는 저희 지금 팩은요. 사업자를 사무실에다 내가 더치커피 전문 내도요. 가능해요. 우리 커피 지금 현재 커피숍 같은 경우는 위생허가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나 더치커피만 취급하려 했을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사무실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콜드브루 팩으로 돼 있는 거예요. 병으로 돼 있는 건 안 돼요. 예, 저희 지금 일회용 팩으로 돼 있잖아요. 이 팩은 어디서든지 간에 판매가 가능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사람들이 지금 현재 휴엔에 나와 있는 상품 플러스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엔커피가 우리 사장님들에게 참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고요. 올해 2017년도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커피가 계속 타 회사도 그러고 커피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 커진 이유가 뭐냐면 중독이에요. 지금 우리 스타벅스 매출이 작년에 1조가 들어갔어요. 매출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스타벅스 커피 드시라면 내가 봐서는 못 드실 것 같아요. 예, 안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드셨어요. 근데 이유 없이 친구 만나도 스타벅스. 근데 써가지고도 못 먹고 탄내가 나가지고도 못 먹었는데 그것이 보면 중독처럼 제가 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휴에는 오셔가지고 앵커피 만난 뒤부터는 우리 앵커피만 드시는 분들, 그분들이 가장 많이 전화 오는 게 괜히 고급 커피에 중독이 돼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예. 근데 제가 얘기를 해요. 사장님 너무 비싸요. 소비자 가격이. 근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퀄리티가 있는 제품을 너무 저가로 갔을 때 이 품질은 떨어집니다. 중국에서요, 커피 지금 현재 어제 제가 앞전주에 중국 갔다 왔거든요. 한 포에 얼마짜리 커피냐면 2만 원이에요. 제 콜드브루가. 24개를 넣어가지고 나무 케이스에다가 24개를 이렇게 우리 똑같은 팩이에요. 넣어가지고 이걸 50만 원. 누구한테? 중국에 있는 상위 1%에게. 자, 우리도 휴행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1,000원짜리 커피, 시중에 누구나 다 아는 발암물질에 건강하지도 않는 커피 1,000원짜리를 팔아서 내 수익을 창출하려면요. 10,000명. 10,000명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근데 이렇게 보시게요. 건강하면서 누구나가 한번 맛만 보면 매료될 수 있고 한두 달 정도에 내가 어떤 건강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는 이게 정말 증명이 된 커피라면 5,000원 하더라도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000원짜리라면 10,000명이 아니라 2,000명만 내가 소비자를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커피를 드신 분을 만든다 하더라도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고퀄리티 상품을 너무 싸게 만들어도 이게 더 제품이 안 나갑니다. 한국은요. 근데 지금 콜드브루는 시중에서 서울에서 지금 제가 평균 가격을 보니까 한 7,000원 정도 하고요. 호텔은 한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지방은 한 잔에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가격인데 만약에 시중에 나와 있는 콜드브루와 맛과 향에 뒤진다라면 이거 경쟁력이 없죠. 근데 맛과 향 거기에 플러스 알파인 기능까지 있으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콜드브루 가격보다 더 저렴하다라면 충분히 우리 휴행 가족 여러분들도 필드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음에 또 우리 사장님들하고 기회가 됐을 때는 제가 시연 및 그다음에 제가 활성산소 기계를 갖고 와서 얼마나 많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빨리 내 활성산소를 떨어뜨리는지 그것을 보여드리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